지구재난 소식부터 시민 참여 활동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거의 모든 것. 기후 시민 백과가 소개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기후시민백과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피스와 시민분들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붓바살바를 하다가 기후시민백과에 참여하고 있는 김석입니다. 아직은 좀 뭔가 어색함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참여 캠페이너 김지우입니다. 2달 만에 돌아왔고요. 2달 만에 참여고 비대면이라 여전히 어색하네요. 여러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9월은 세계적으로 시민들의 기후운동이 매우 활발한 때라서 전할 소식이 많아서 기뻐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도 지우쌤 말씀처럼 비대면 녹음 진행 중인데 지금 화면으로 이렇게 다 얼굴은 보이잖아요. 근데 지석쌤 굉장히 고급 장비를 구비해 놓으셨어요. 예, 한 5년 전에 장만한 수십만 원 호가를 마이크인데 오늘 또 이래저래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용은 못하고 그냥 기분만 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 작동은 안 하는데 앞에만 놓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원래는 좀 세팅을 해보다가 세팅 실패. 네. ASMR 듣나 했는데 아쉽네요. 네, 진짜 아쉽네요. 다음에 세팅하시면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허지은님께서 팟빵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전달을 해드리면 먼저 기후시민백과라는 이름을 정말 잘 지어주신 것 같다고 아이디어 주신 분께 박수를 보낸다고 남겨주셨어요. 이거 아이디어 누가 낸 거였죠? 기억이 안 나지만 한스쌤 공으로 돌려볼까요?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뭐 기후 특공대 이런 거 그건 난 좀 그렇다 해가지고 자꾸 제가 거부를 해가지고 다른 네네.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공헌을 했다. 맞죠. 수십 가지 제 아이디어가 공도 있었던 있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지석쌤이 지난번에 이제 댓글 소개 3회에 5만원 이렇게 제안하신 게 있는데 좀 내고가 필요한 것 같다고 아니 뭐 남겨주셨어요. 3+1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고 3+1으로? 3번 이상 소개되면 저기 청구서 보냅니다. 주소 남겨주시고 청구서. 현금도 받아요. 네, 그리고 안 돼요. 현금 저희 안 돼요? 개인정보는 그러면은 소중하니까요. 그러니까 현금이죠. 주소가 안 됩니다. 개인정보 소중할 때 현금이에요. 그냥 오셔서 3번 소개된 분은 청룡빌딩에 오셔가지고 5만원짜리 하나 문 밑에 집어넣으셔도 저희가 뭐라고 안 합니다. 네, 이건 그린피스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김지석 선생님의 개인 입장임을 공지드리고요. 아니,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댓글료를 받는, 소개료를 당연하죠. 받는다는 그럼요. 발상인가요? 진짜요? 약간 발상의 전환인데? 아니, 소식 자기 얘기도 알리고 네. 기부도 하고 이게 얼마나 정말 좋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셔스 기름 유출 사건 관련해서 해양 생태계의 보호가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내용도 남겨주셨고요. 또 기후시민백과에 한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채식을 지향하는 식습관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완전 비건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 육식하기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채식하기 이런 걸로 이제 하는데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이제 멈춰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훌륭한 제안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 저희가 캠페인하고 석탄 발전소 얘기하지만 이 육식 비중이 워낙 커서 그것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좀 더 이런 얘기를 좀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데 비건 운동 하시는 분이 최근에 이제 동물과 사람 간의 유대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냥 어려움이 없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이제 소나 닭을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 나랑 친구인데 이러고 아이들이라도 좀 눈물을 흘려줬어요. 결국엔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데 요즘은 정말 아이들이 돈가스 먹고 싶어 하고, 닭튀김 먹고 싶어 하고, 저도 그런 거 사주고 있는데, 그래서, 좀 유대감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쪽도 저도 아무튼 생각을 좀 해보고, 저도 틈틈이 전기차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다다음 달 지피지기 초대석에서도 채식 관련 내용을 다루려고 기획 중인데요. 해당 에피소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누구 나오는데요? 비밀입니다. 이러고서 대단한 사람 안 나오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되게 역겹잖아요.
대단한 사람 아니면 빨리 지금 얘기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섭외가 진행 중이라서요. 그러면 대단한 분이 나오는 네. 걸로 비밀 유지하는 걸로. 네. 오케이. 저 한마디 추가하고 싶은데, 그 지석쌤이 돈가스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이렇게 동물 친구들 봤을 때, 동물 친구다! 라고 처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고기로서 먼저 관계를 맺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닭이나 소나 돼지를 보더라도, 진짜 그 동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식자재로서 대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합니다. 네, 다음 댓글은 지석쌤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눈팽님께서 비대면 녹음인데도 잘 수화주셔서 감사해요.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말씀하셔서 말씀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잘 됐나 들어보니까 제 음질이 너무 구려가지고 좀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비대면 녹음이라서 조금 음질이 떨어진다. 아무개 씨 몇 분 몇 초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 해주시면 제가 반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럼요. 피드백.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 그다음에 이창민님께서 유튜브에 기후시민백과도 너무 멋있는 이름이에요. 오늘도 좋은 방송, 정보 감사합니다. 네, 댓글 감사하고요. 네, 그럼 다음 댓글은 지유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팟빵 통해서 미니 그린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모두들 건강하시죠? 짝스런 공지와 방송 중지 아쉬웠는데 또 빠르게 복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 그린피스 칭찬합니다. 비대면 녹음도 괜찮네요. 붓바살바로 입문한 1인 옛날 이름이 그립긴 하지만 개편을 통해 더 확장되어 유니버스 기후시민백과 이름 좋네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분은 예전에 태양과 연관 가서 기름 닦는 봉사활동도 참여하셨다고 하시면서 이제 모리셔스 석유 유출 사건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다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시업센 수박님께서 팟빵 통해서 16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댓글도 하나 같이 남겨주셨는데요. 기후변화가 이렇게 극적으로 오다니 무섭기까지 하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공유해 주셨어요. 제목이 단 하루 만에 폭염이 폭설로 2020년 정말 왜 이러니? 라는 제목인데요. 콜로라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전날은 33도, 그 다음에는 다음 날은 이제 영하 1.5도 정도 해가지고 눈 오고 그랬는데, 아이고. 좀 그런 게 자꾸 알려지는 거는 좋은데, 사실 뭐 그 동네에서 잠깐 그런 거는 신기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사실은 정말 무서운 일은 지금 뭐 캘리포니아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고, 제가 이런 얘기 정말 뭐 하면 저도 좀 하기 싫어요. 근데 2020년에도 안 좋은 일이 많았지만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1년째 타고 있고 막 그래요. 뭐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 온난화나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를 보면서 더 무서운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건 좀 알고 계세요. 마음의 준비는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감당 안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고 한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또 이제 참기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댓글인데요. 지석쌤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빈7 그래서 오디오 클립에 남겨주신 건데요. 물 많이 마시는 1인으로서 제가 버린 생수통 때문에 죄책감이 많았는데 대안으로 브리타 정수기 쓰고 계시다고 부모님도 사드렸다고 해서 물맛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게 뭐 그냥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는 하지만 뭐 끓여 먹거나 아니면 생수 이렇게 좀 걸러서 드시는 정도가 일단은 가장 좀 괜찮은 타협책인데 잘 찾으셔서 다행이고요. 이거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차 있으시면 전기차 빨리 바꾸시고 부모님 춘천에 사신다는데 옥상에 자리 있으면 빨리 태양광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점점 기후변화를 막는 데 입주하실 수 있으니까 다음 단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방송 듣고 본 소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쇼호스트 똑이에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요즘 사람에겐 필요 없는 크릴 오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극의 펭귄과 고래의 주식인 크릴,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크릴 보호와 함께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해양 보호를 검색해보세요.
네, 제가 본 소식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 본 소식에 앞서서 원래 주간 전기차라는 코너가 붓바살바에 있었잖아요. 지석쌤께서 잠깐 전기차라는 코너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게 표면적인 이유는 워낙 중요한 동향이 있어서 전달해야겠다라는 거였고, 제가 솔직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이가 들면 뭔가 바꾸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40대 중반인데 하던 거를 또 하지 않으면 뭔가 어색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니콜라라고 수소 트럭 만든다고 자기가 뭐 우리랑 테슬라랑 같이 뭐 짱두마차 세상을 바꿔놨네, 뭐 엄청나게, 하여튼, 말은 거창하게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모양은 갖춘 수소 트럭 같은 거 보여주면서, 트럭은 수소지 네네. 하면서 했던 그 트레버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콜라라는 회사고, 우리나라 한화에서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났네, 이랬었는데,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네, 한 지난주 정도에 그 힌덴버그라는 곳에서 수소 트럭 같은 경우 언덕으로 끌고 가서 밑으로 굴린 거다. 그래서, 설마 했는데, 사실로 인정했어요, 그쪽에서.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막 드러나가지고,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수습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이렇게 모함하는데, 그러더니 며칠 전에 그 CEO가, 창업자가 그만뒀는데 주식은 왕창 가져갔고 이미 주식 처분해가지고 400억짜리 대저택도 사고, 그런데 또 와. 그만두기 직전에는 전기차 유튜버들 초청해가지고 되게 막 설명하고 그 회사 보여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유튜버들 돌아와가지고 나 가봤는데 니콜라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방송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문제 있는 거 드러나고 사임하고 그러면서 유튜버들 사과 방송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 해결책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좀 거짓말하는 회사가 하나 나와서 좀 씁쓸하고요.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수소가 완전히 끝난 거고, 수소는 절대 안 되냐까지는 저희가 말하진 않는 게, 장거리 운송용 대형 트럭에서는 여전히 수소가 더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배터리 트럭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씀하세요. 예. 네, 사실은 선박이나 트럭 같은 정말 대형 운송수단의 경우에는 아직 수소가 좀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 중이죠. 네, 근데,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 자동차는 전기차로 다 하는 게 거의 맞는 것 같다라고 끝이 났다면, 수소 트럭이나 선박 이런 것은 아직은 배터리가 못하니까, 수소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좀 밝혀진 거는, 니콜라가 해냈다고 했던 것들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제 니콜라가 완전 없어진 건 아니고 이제 CEO가 그만둔 건데, 과연 여기서부터 뭘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한데, 하여튼 조금 더 지켜는 보지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수소 트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도한 기대를 가졌던 분들은 조금, 저희가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 CEO가 물러나면서 주가도 한 30% 빠져가지고, 투자하신 분들 손해 많이 났다는 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검증하시고, 붓바살바를 들으셨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사실 니콜라 테슬라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와서 지금 두 기업이 이름을 정한 거잖아요. 또 테슬라랑 관련해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죠. 네, 제가 평소에도 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데 오늘따라 더 안 좋은 게 오늘 새벽 5시 반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라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놀란 게 아침에 네이버 검색어 순위를 보니까 배터리 데이가 1등이더라고요. 네, 드디어 이런 정치 공방 이런 걸 묻어버린 이벤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사실 태양광 풍력 이런 거는 가격이나 이런 거는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좀 논란이 있을 정도지 해외에서 웬만하면 그게 제일 싸지. 근데 들쑥날쑥하는 건 어쩔 거임 이거 하고, 그다음에 차도 전기차가 제일 좋지. 근데 배터리가 좀 비싸서 이거 어쩔 거임? 이게 이제 이제 지금 남아있는 과제였는데 테슬라가 이제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라고 해서 다소 밋밋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이게 또 괜찮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약간 오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요점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기사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찾아보시면 되지만 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배터리 사이즈를 키운 거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이즈가 더 커지면서 에너지는 5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출력,
한꺼번에 전기를 쏘아낼 수 있는 거는 한 6배가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같은 무게의 배터리를 넣었을 때, 한 16%를 더 멀리 갈 수 있는,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효율이 좀 좋아지고, 이런 게 있어서, 같은 양의 배터리를 뭐 넣어도 이렇게 더 멀리 갈 수 있게 된 그런 대량형 배터리가 나왔고요. 이게 원래 배터리 사이즈를 키우면은 열이 많이 나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걸 좀 혁신적인 구조로 개선을 해가지고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비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차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그 배터리를 만들 때 에너지를 좀 많이 쓰는데, 많이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이제 적셔가지고 필름에 바른 다음에 말려서 그걸 둘둘 말고 이런 거가 있는데, 그거를 적시지 않고 그냥 그런 파우더를 그냥 바로 묻게 해가지고 건식 공정이라는 걸 이제 했는데, 이게 시도는 많이 했는데 네. 성공한 데는 아직까지 없어요. 테슬라도 아직은 100%는 안 된다. 근데 이제 한 4번 정도 기계를 개선하고 나니까 이제는 거의 이제 성공이 좀 보인다. 한 2-3번만 더 개선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되면은 공장의 크기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 말리기 위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맨날 자주 나오던 비판인, 야, 배터리 만들 때 그 CO2 많이 나가지고, 뭐, 전기로 다녀봤자 별로라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기술에 거의 이제 근접했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자주 문제가 되고 실제로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코발트 사용에 대한 문제를, 코발트를 아예 안 쓰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그랬어요. 이게 또 콩고에서 하필이면 많이 나는데 거기가 또 그 아동 노동이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제 약간 인권 문제랑 좀 그렇죠. 얘기가 많이 됐었죠. 가장 좋은 거는 그런 문제 있는 거 사용량을 줄여오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안 쓰는 배터리도 좀 만드는 걸로 개발을 좀 거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또 좋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니켈이 사실은 배터리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니켈도 뭐 광산이고, 니켈도 썩 그렇게 좋지는 않고, 이게 찾기가 약간은 코발트만큼은 아니지만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니켈 광산에 대한 이제 좀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 니켈 대신에 철을 쓰는 그런 배터리가 원래 있었는데, 개선을 더 해가지고 이제 쓸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니켈 문제를 철도 뭐 땅에서 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한 솔루션은 없어요. 하지만 니켈보다는 훨씬 더 흔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터리의 그 화학식을 좀 바꿔놔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자원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전략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그 2030년 정도에는 1년에 3TWh의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공장이 1년에 0.1TWh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키워가지고 전기차도 커버하고 그 재생에너지의 그 들쑥날쑥하는 부분도 잡아주는 배터리를 많이 이제 공급해오겠다라는 그런 걸 보여줬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런 스케일이 빨리 안 나와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도 너무 늦게 가버리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서둘러서 이렇게 하려는 기업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되게 희망을 좀 느끼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래프로 좀 마무리를 했었냐면, 일단 주행거리는 이런저런 개선한 걸 다 종합하면 54%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배터리의 가격은 한 5가지의 혁신을 조합하면 56%를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거를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는 투자비를 기존 대비 약 69%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 줄로 정리를 해보니까, 주행거리가 50% 늘어난 배터리를 반값에 만드는 공장을 반의 반값에 지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은 뭐 10% 개선, 4% 개선 뭐 이러고 좀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행거리가 50% 늘어난 배터리를 반값에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공장마저도 반의 반값에 맞출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게 실현이 되면 그때는 정말 배터리가 비싸잖아라는 말은 쏙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요게 안 되면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좀 우울해지는 거죠. 왜냐면 사실 이게 돼도 테슬라 같은 회사가 또 몇 군데 더 나와줘야 한꺼번에 가가지고 해결을 보는데, 그래도 아무튼 희망적인 좀 이렇게 가능성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들이 조금 갸웃할지 몰라도 이제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갑자기 전기차 이렇게 싸졌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 성공한 거죠. 예, 요 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만 해도 기후위기 때문에 되게 많은 이상기후 현상을 겪고 있잖아요. 역대 최장기간 장마, 그리고 늦은 폭염, 10월 태풍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겪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업체들이 더 발벗고 나서줘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석쌤 오늘 잠깐 전기차 오전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좋은 내용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린피스 유니버스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 소식으로 들어갈 건데요. 방송일인 25일, 오늘은 글로벌 데이 오브 클라이밋 액션, 즉 세계 기후행동의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이날 이제 전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 파업을 예고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청소년 환경운동 단체인데요. 청소년 기후행동이 기후를 위한 온라인 결석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만든 단체죠. 미래를 위한 금요일과의 공동 액션도 예고했습니다. 예, 제가 이 청소년 환경활동가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제 마음이 안 좋아요. 어떤 분들은 뭐 타임지 표지도 나오고 상도 받고 막 이런다고 되게 멋있다, 뭐 응원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년병 있잖아요, 소년병. 전쟁에서 원래는 싸우고 그럴 나이가 아닌데 그게 와서 뭐 총 쏘고 그러니까 아니 청소년들이 이걸 왜 나서가지고 해결해야 됩니까? 어른들이 알아서 다 정리해놨어야지.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뭐 더 나가서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른들이 이거를 제대로 해결을 안 하니까 소송도 해요. 청소년 소송단이 우리도 태어나서 행복을 추구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은 미국 법원에서는 막 각하를 시켜요. 야 그런 거는 좀 말이 안 돼. 야 이건 우리가 재판을 못 하겠어. 안녕?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러고. 안녕. 네. 각하가 여러 번 당했어요. 저는 정말 제가 그 청소년이었으면 도대체 기분이 어떨까? 약간 나라가 나를 버린 기분 뭐 이런 거 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하여튼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이런 그레타 같은 청소년이 나와줘서 좋지만 사실은 나오면 안 되고 정말 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소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석쌤 말씀처럼 정말 학생들이 학교에 있지 못하고 거리로 나와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의 시대인 것 같고요. 지우쌤 이제 지난해에 이맘때는 좀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9월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위한 단체 행동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180여 개국에서 7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학교, 직장, 집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각국 지도자들과 기후 행동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위를 진행을 했었었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행렬의 맨 앞에 선 것은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래서 Fridays for Future라고 하죠. 근데 이제는 Parents for Fridays for Future라고 하나요?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들과 함께 목소리를 더 내면서 이제 거리를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런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지난해 9월에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주최한 행진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오프라인 활동에 좀 제약이 생겼잖아요. 오프라인 활동이 활발했던 지난해와 달리 뭔가 제약이 생긴 올해에는 좀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합니다. 맞아요. 작년에도 9월 그리고 4월이랑 9월 아마 두세 차례에 걸쳐서 그런 대규모 운집 활동이 진행됐었는데 정말 몇천 명이 모였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역대급 인원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많은 기후위기 비상행동 연대체에서 활동을 했었고 여러 종교단체 그리고 기업들까지도 참여를 해서 목소리를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2020년도 저희가 중요한 기점으로 생각한 2030년으로부터 지금 10년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녹음을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규모 운집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안타깝기도 네. 한데 모두 댓글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9월 12일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우리는 살고 싶다라는 슬로건으로 비대면 온라인 집회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이 비대면 온라인 집회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발을 보내달라라고 해서 모인 신발이 무려 2,500켤레라고 해요. 이 중에 4켤레는 제 진짜 거도 많았네. 가 있어요. 아, 4켤레가 지우쌤 거. 아, 네네. 제 지분입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2,500켤레의 신발과 메시지들을 다 이렇게 전시를 하고 의미 있는 온라인 집회를 진행을 했었고 이 방송이 나가는 25일이죠. 9월 25일에도 온라인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네, 저도 앞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기후를 위한 온라인 결석 시위,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일까요? 결석 시위라는 이름에서 느끼셨겠지만 이 행동의 주체는 청소년입니다. 한국의 청소년 기후운동 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 줄여서 청기행의 주도하에 이미 작년에 3차례에 걸쳐서 결석 시위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번에는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총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내는 목소리는 본인들이 이제 미래 세대인데 왜 그런 결정권에 우리를 배제를 하는가? 우리를 배제하지 말고 자기들이 미래 세대가 아닌 재난 세대가 되는 것을 막아달라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똑바로 기후위기에 대응해라 라는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에피소드가 발행되는 25일,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청소년 기후행동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하시거나 주소창에 bit.ly/국회 총공이라고 치시면은 바로 그 링크로 이동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소년 분들이 국회 차원에서 기후 비상사태를 빠르게 선언을 하고 또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많은 참여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작년이랑 다르게 올해는 코로나19로 되게 많은 부분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레타가 학교를 빠지는 식으로 굉장한 강력한 의사표현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네. 그런 기후변화 대응 요구가 힘을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와버리면서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활동가들이 굉장히 우울하게 된 면이 있어요. 이제 이것마저 못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환경 쪽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온실가스도 그렇고 기타 다른 문제도 많고 그래서 좀 빨리 좀 역할을 줄이고 퇴출시키려고 했던 석유회사 같은 경우는 난공불락이었어요. 이건 뭐 아무리 뭘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뭐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네. 코로나 여파로 엄청난 타격을 입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휘청휘청하고 약간의 그 현실 자각 타임이 와서 앞으로 이렇게는 좀 어렵겠다. 이참에 약간 그나마 돈 들어올 때 딴 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러다가 또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캠페인 하고 있는 아니 자동차를 좀 탈 수는 있지만 전기차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빨리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고 과학자들도 2030년까지만 팔고 이제 그만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안 들어먹던 자동차 회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휘청해가지고 지금 뭐 알아서 공장 문을 닫거나 이참에 빨리 바꿔야겠다 하면서 좀 바뀌는 분위기도 좀 있고 이게 다 약간 분위기예요. 사실 이게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예. 지금은 2030년에서 2028년까지로 좀 과학자들이 더 시기를 앞당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사실 2030년은 거의 이제, 마지노선, 최대한 빨리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2028년, 2030년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댓글에서 소개했던 그 소고기를 만드는, 소를 키워서 죽여서 고기를 만들어서 파는, 그 미국 소 농장들하고
또 육가공 농장 같은 경우도 상당한 그런 피해가 있대요. 왜냐면 이게 그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뭐 내장 빼고 뭐 고기 자르고 이러다 보면은 감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가공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가동을 잘 못하거나 그러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좀 줄어야 되는 곳이었죠. 그 다음에 비행기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번 가면은 뭐 몇 톤 정도는 우습게 나오고 1인당.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였는데 뭐 비행기에서도 휘청거리고. 근데 이게 이런 얘기 하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좀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은 너무 힘들었으니까 조금 안타까운데, 그러나 뭐 이렇게 된 김에 자성의 시간과 변화의 시간이 좀 와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도 기회가 되겠다 했었는데, 안타까운 건 이걸 살려가지고 이참에 잘 하자라는 쪽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 여기에 잘 살려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면서 또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저께 CNN에서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인류에 이거를 지금 못 살리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게 나와서 참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살릴 수 있을지 조금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고통스럽긴 하지만.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지속 가능한 산업 그리고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기인데요.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는 만큼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걸 잘 들여다보면은 사라지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지는 최소한 그거 이상으로 많은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석탄, 석유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채취량에 비해서는 고용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이제 네.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고 배터리 설치하고 뭐 그런 거 관리하는 거에는 사실은 그 사람이 좀 더 많이 손이 가거든요. 예, 그래서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게 뭐 경쟁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뭐 조선시대로 뭐 백투 조선시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좀 이렇게 충격이 있지만 그래 우리가 정말 좋은 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많은 정부들이 좀 못 살리고 좀 옛날 거를 자꾸 살리려고 하고 있는.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참에 천연가스를 개발해서 경제회복합시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 보리슨 총리 정부 정말 말 안 듣거든요. 그 6개월의 그 악몽 같은 산불을 겪었는데도 안 바뀌어요. 네. 씁쓸합니다. 사실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인 만큼 많은 정부 그리고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그린피스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 같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그리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새로운 행사를 준비했잖아요. 비대면 마라톤 대회 어스앤런 버추얼인데요. 지우쌤께서 진짜 오랜 기간 3번의 고비를 겪으면서 준비를 해주셨죠. 네, 환경의 파괴, 특히 숲이 파괴되면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작년 여름부터 이거를 정말 체감하고 있었어요. 바로 작년 9월에 저희가 어스앤런이 임진각에서 진행 예정이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었고 네. 이번 봄에 다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네. 연기가 됐었는데 여름밤에 달려보자 해서 여름으로 연기가 됐었는데 코로나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시기여서 결국은 저희가 답을 찾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비대면이라는 돌파구. 그래서 런데이라고 하는 국내 러닝 1위 어플과 함께 콜라보를 진행을 해서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러닝이라는 테마로 비대면 마라톤 행사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콘셉트의 이제 비대면 마라톤 행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스앤런 버추얼만의 특징은 뭔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면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잘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기후위기를 주제로 하는 국내 첫 마라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라톤을 참여를 하게 되면 어플을 통해서 이제 깔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테이지가 약 25개 정도의 스테이지가 제공이 돼요. 2km, 3km, 그리고 길게는 이제 한 10km 정도까지도 스테이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각 네. 단계별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짤막한 팩트를 제공해드려요. 그러니까 이 팩트만 숙지하시면 어디 가서 나 기후위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 의습될 수 있을 정도의 팩트를 제공해드리기도 하고 러닝 하시는 분들이 참여한 데이터죠. 이 데이터는 4주 동안 누적된 참여를 저희가 그린피스 기후위기 캠페인에 또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걱정하며 달렸다라는 어떤 그런 살아있는 데이터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캠페인에 네.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비대면 마라톤 대회는 어떻게 해서 참여를 할 수가 있나요? 참여 방법은요. 그린피스 인스타 프로필 링크에 어스앤런을 클릭하시거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런데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시면 메인 상단에 어스앤런 버추얼 챌린지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접속하셔서 이제 코로나니까 마스크 잘 끼시고 사람 없는 곳에서 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저도 연휴에 이제 이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이때 참여를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근데 사실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이게 론칭을 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평일이어서 다들 이제 주말이나 추석 연휴에 달려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만 하루 만에 거의 접속자는 2,000명, 그리고 실제로 달리신 분은 600명이 넘으셨고,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어센런으로 검색해보시면 벌써 인증 게시글이 200개가 가까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후위기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인증샷을 남겨주셔서 정말 마음이 웅장해지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600명이면 진짜 폭발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대박이죠, 진짜. 네. 혹시 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하면 어떤 상품이나 리워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일시 후원을 지금 3만 원 이상 진행해주신 분들께는 고체 샴푸 키트, 그리고 팔찌, 그리고 한정판 배번호를 제작을 해서 200분에게만 보내드릴 예정이고, 참여 와중에도 이 200명을 놓쳤다 하시면은 이제 참여 와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소셜을 통해서 인증샷을 남겨주신 분들 해시태그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4주가 지난 후에 추첨을 통해 200분께 제로웨이스트 온라인샵 이용권을 발송드릴 예정이고요. 끝이 아니에요. 근데, 챌린지 네. 기간 동안에 잠시만요. 말씀하세요. 아니, 뭘 준다고요? 고체 샤워 키트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구성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고체 샴푸, 고체 컨디셔너, 고체 비누, 고체 페이스워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니 그 정도면 안 되죠. 이게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뭐 샴푸 키트는 몇 번이나 머리를 감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하다. 머리숱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이고. 머리숱? 지금 저 약간 디스하는 건가요? 네, 잠깐 좋은 과학적 접근이에요. 좋아요. 예, 머리 길이와 머리숱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그 개인의 습관에 따라서 다르고요. 저도 이 고체 샤워 키트를 봤는데 좀 굉장히 탐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까 지우쌤께서 사람이 많이 없는 곳을 뛰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를 뛰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카카오 앱은 블로그를 통해 총 6가지 코스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남산둘레길, 서울숲, 마포대교, 서울식물원, 노을공원, 송파 나루공원인데요. 지석쌤이나 지우쌤 중에 이곳을 직접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예, 저는 가끔 방송 출연하러 JTBC나 TBS 쪽 가면은 시간이 약간 남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노을공원 쪽에 가면 주차도 무료로 되고, 그 다음에 네. 전기차 충전소가 있고, 화장실이 깨끗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뭐 대기를 타면서 뭐 대본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화장실에서요? 하는데, 노을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 죄송합니다. 네, 거긴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공원 가려면은 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계단이 10개 이상이라서 올라가 보지는 않고 그냥, 저 위에 있구나. 예. 9개면 제가 가보려고 했는데, 10개가 넘어서. 네. 실제로 보니까 계단이 한 300개 정도 올라가야 되는 것 같던데, 아무튼 맞아, 되게 높아요. 괜찮더라고요. 예. 저는 나연쌤이 소개해준 모든 곳에 다 가봤고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특히나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서울식물원. 제가 이 근처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네네. 동안에 헬스장 문 닫았을 동안에 매일같이 이곳을 산책을 했는데 진짜 크고 좋아요. 다양한 식물들도 있고 길도 넓고 골목골목 다닐 수 있어서 이렇게 샛길이 이렇게 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러닝 하시는 네. 분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제도 한 6분 크루끼리 달리시는 것도 봤고 혼자서 달리시는 분들도 매우 많고, 길이 널찍널찍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러닝하기에도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해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 6개 코스 여기서만 꼭 뛰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니죠. 코로나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최소화하고 자기 동네에서 뛰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집 근처 있는 데서 뛰고 그러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집 근처에서 뛰시고 일시원하고 받으시는 고체 샤워 키트로 씻으시면 정말 상쾌할 것 같죠? 그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드립 도둑이다. 네, 오늘 세계 기후행동의 날을 맞아서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부터 그린피스의 어스앤런 버추얼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정말 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기후시민백과 녹음 함께 해주셨는데 두 분 어떠셨나요? 네, 저는 배터리데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네. 약간 흥분 상태가 아직도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웃으면서 뭐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은 해외에서는 시위를 해도 조금 좀 세게 더 해요. 왜냐면은 그 심각성에 대한 그 인식이 좀 공유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해도 다 좀 이해를 해주고 정치인들도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분위기가 조금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되다 보니까 약간은 더 좀 친숙하고 약간 조금 가볍게 시작을 좀 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좀 더 하드코어한 현재 안 좋은 상황이라는 이런 부분은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너무 무겁게 하면은 조금 부담 가서 좀 도망가게 되고 네. 가볍게 하다 보면은 이게 현재 상황을 우리가 조금 전달하는데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고 근데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빨리 한번 어떤 문제이고 해결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전에 거 안 들어드실 분들은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좀 파악해보시고 날씨 이상할 때마다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유쌤은 진짜 오랜만에 녹음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오랜만이어서 서로 마이크 소리가 겹치고 그랬는데 이제 PD님, 한순 PD님 편집을 믿고요. 방송이 나가는 이제 9월 25일이 오늘 계속 강조드렸지만 글로벌 데이 오브 액션 이제 전 세계 기후 행동의 날이잖아요.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씩 검색해보고 9월 25일 혹은 기후위기, 기후행동,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한 번씩 검색해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린피스를 포함한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해서 한 번씩 동참도 해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더 나아가서 어스앤런 버추얼도 참여해보시고, 이제 그 운동의 일부가 되어보시면 어떨까, 한번 연대해보시면 어떨까 권장 드려보면서 2달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코로나19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있지만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하루만 쉬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